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역화폐 논란이 아주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에 없이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아주 격하게. 왜 갑자기 이게 지역화폐가 큰 이슈가 됐는지, 핫 이슈가 됐는지. 예, 예, 어쨌든 이렇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논란의 시발이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지역 화폐가 골목 상권 살리지 못하고 화폐 발행 비용 등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이제 논쟁의 그 불꽃을 당겼는데요. 예, 지역 화폐 발행하려면 이제 발행 비용과 관리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데 들어가는 그 부대 비용이 연간 1,8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런 부대 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올해는 이제 2,260억 원이 들어갈 거다. 예.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세금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얼빠진 연구 보고서를 냈다고 맹비난하면서 이제 논쟁에 불이 붙은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지역화폐의 선구자라고 할 정도로 네. 예, 경기도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발끈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그렇게 그 정부 어쨌든 정책연구소인데 거기서 예.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한 건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이재명 지사다운 지적을 했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여러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 상권 살리는데 분명히 성공 사례를 남겼고요. 또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후에도 지역 화폐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경기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이제 성공하고 있다고 자부도 하고 있고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마 더 그 조세재정연구소 보고서를 보고 당연히 엉터리 보고서라는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서 지역화폐 발행비의 2% 수준이 연간 2,260억 원의 정도가 손실이 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예. 일단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지역 외 소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또 지방 그러니까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국가 보조금을 낭비하는 효과가 있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 효과가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소비가 증가한 것은 옆에 동네가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증가한 그렇죠. 것이지 전체적으로 합으로 보면 똑같다. 네.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조세연구원의 그렇죠. 관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여러 차례 이런 지역화폐를 통해서 골목 상권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또 여러 기관을 통한 조사 결과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부정적 결과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예. 대부분은 다 지금 지역 화폐가 결과가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조세재정연구소 연결과는 과거 이제 지방연구원들에서 나온 보고서하고는 내용이 상치되는 면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나왔던 그 제주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내용 보면은 고용 효과도 있었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예. 부가가치 창출 효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그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특히 이제 성남 분당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떤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례도 있고요. 최근 이제 2019년도에 전북 연구원에서도 지역 화폐가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대전시 사례만 봐도 대덕구청이 작년에 시작을 해서 그동안 600억 원의 그 이로움 화폐를 발행해서 지역 내 골목 상권 살리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는 여러 분석 결과가 있고요. 예. 그 덕에 이제 대덕구 그 박정현 청장이 2020년 한국정책학회 그 정책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정연구원에서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손실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은 국책연구원에서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서 예. 이렇게 논란이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다르게 분석하는 거 여러 현상들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글쎄, 이거 왜 이렇게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같은 연구기관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내는 걸까요? 우리가 늘 봤듯이 그 경제 뉴스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떻게 그 수치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문제죠, 다른 그러니까. 관점이 나오잖아요. 예, 완전히. 예. 그것처럼 이 연구라는 게 연구 방법에 그 차이가 있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이번 그 조세정 연구원이 사용한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일단 보이는데요. 예. 여기서는 그 게임 이론의 하나인 그 제스의 딜레마 모델을 이용해서 A 지자체와 B 지자체가 각각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에 또 둘 다 발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어느 한 지자체만 발행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행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를 발행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연구에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화폐를 발행할 때 화폐 발행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제한 거고요. 두 번째 예. 전제는 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화폐를 발행하지 않은 지자체의 수요를 흡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전제를 지금 깐 거죠. 예. 그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해서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없던 소비 욕구도 살아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 심지어 효과 같은 거는 아예 여기에선 고려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로성 게임, 즉 어느 한쪽이 이득이 발생하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손해가 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로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을 하고 연구를 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 동네가 좀 소비가 늘면 옆 동네가 그쵸. 소비가 그만큼 준다. 이런 그렇게 얘기죠. 전제를 했으니까 예. 결과는 뭐 해보나 마나한 그 연구가 됐고 똑같이 그 예상대로 그런 내린 결론도 보면은 A와 B 두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효용은 제로다. 당연히 제로죠. 예. 만약에 A 지자체와 화폐를 발행하면 B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A 지자체로 몰리면서 B 지자체는 손해를 본다. 또 이 같은 분석은 지역 화폐 도입이 전체적으로 손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요. 해당 보고서를 보면은 A 지자체와 B 지자체가 모두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에도 화폐 발행 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은 발행 전보다 오히려 떨어진다. 당연히 이제 발행 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에 이건 해보나 마나한 실험이고요. 예. 화폐 비용, 그러니까 발행 비용 2%가 발생한다고 전제를 하면 제로성 게임에서 당연히 최대 마이너스 2%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승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태였죠. 예. 그럼 왜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요. 해당 예. 보고서는 그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를 평가절하하면서 대형마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아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비싸 효용이 낮다고 하면서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보고서는 또 특히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는 대형마트보다 물건 가격이 비싸고 제품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예. 또 동네 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 실질 구매력인 하락하고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나 그 범위의 경제와 같은 원론적인 그 경제 논리에만 충실했지 골목 상권이나 영세 상인들의 그 불평등한 경쟁 환경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요. 예. 또 지역 간의 그 경제 여건이 다양한데 그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 지역 간의 여건 이런 거는 사회적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그 신자유적인 연구 결과를 냈다고 볼 수밖에 이 없습니다. 얘기는 결론은 뭐 소비를 하면 똑같은 소비를 하면 네. 이 전통 시장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형마트에서 하는 그렇죠. 게 소비자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것이다. 네. 전체적으로 사회적 효용도 그게 더 높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만 이제 부각을 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럼 결국은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벌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죠. 네, 먼저 그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18년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2018년에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지자체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그때는 발행 액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그 지원 정책이 시작된 게 2019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를 가지고 수행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그 기초 통계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한 시점하고 적용 시점을 달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대형마트와 소형마트의 가격을 맞비교한 것도 문제지만은 대형마트가 소형마트나 그 전통시장보다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싸다.
그냥 싸다고 예. 이렇게 단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일반의 오류를 범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에 반하는 통계가 바로 어제 나왔거든요. 예. 어제 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 만드는데 비용이 4인 기준 평균 25만 원 선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대형마트에서는 31만 원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결국 대형마트보다는 오히려 전통시장이 20%가량 싸게 나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연구의 결과하고는 정반대 지금 실제 데이터가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 가지 상황 변수를 고려해서 분석해야 될 그 정책 효과를 단순히 그 화폐 발행 비용만 계산해서 경제 효용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린 것은 연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 결과 해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예. 그 지역 화폐 발행 비용의 액면가의 2%라고 가정한 것도 비현실적인 가정인 게 우리 대전 대덕구 이로운만 해도 처음부터 신용카드를 발행해서 상품권 인쇄비 같은 비용은 들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경우에도 지역 화폐를 카드로 발행하는데 카드 발행 비용은 카드 업체가 부담하고 결제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라서 경기도가 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비용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과 전제하에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현장과 연구는 다르다. 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글쎄요. 뭐 어쨌든 이번에 조세 재정연구소의 이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열심히들 지금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지역 경제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찬물을 껴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지역화폐 논란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